안녕하세요, 다이어카우스입니다. 낙엽도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요, 거의 뭐 다 떨어져 가지고 없네요. 아침인데요, 7시 한 40분쯤 됐어요. 엄청 추워요. 영하 3도 내려갔어요. 영하 3도 내려갔는데 지금 바이솔들 모습 한번 보실래요? 어저께는 또 해동이 됐다가 다 얼었어요. 꽁꽁. 이것도 보세요. 메아 바이솔 꽁꽁 얼었죠. 이렇게 얼었을 때 만지시면 안 돼요. 만지면 하엽이 지거나 해동이 됐을 때 풀려요. 그리고 이걸 뭐 얼었다 그래서 따뜻한 곳으로 가지고 들어가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작년에 마이너스 20도 내려가는 것도 다 견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몇몇 아이만 빼고요. 한 6, 7아이는 죽었어요. 저도 영상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죽은 아이가 어떤 아이들인지. 이게 경계가 한 마이너스 15도까지는 잘 버티는 아이들도, 바이솔도 20도 내려가니까 또 못 버티는 그런 바이솔도 있어요. 몇몇 바이솔이. 그거는 제가 이제 추워지기 전에 영상을 찾아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바이솔 관리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춥다고 뭐 계단이나 막 이렇게 들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옥상에 이렇게 밖에 노지에 그냥 두세요. 자, 요런 것들이 약간 좀 애매한 아이들이에요. 저도 요거를 올해 처음 키우는데요. 화태 떡쑥이에요. 화태 떡쑥인데 요쪽에 있는 것들은 봄에 이렇게 갖다 심었는데 여름에 요쪽이 좀 녹더라고요. 요 아이도 굉장히 또 저기에 여름에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을에 다시 심은 아이예요. 요렇게 심었는데 이게 설이 월동이 된다 안 된다 많아요. 근데 월동이 한 5, 6도 뭐 이 정도는 되겠지만 마이너스로 많이 내려가면은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요거 농장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게 된다 안 된다 막 반반이에요. 안 된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해놓고 있는데 또 실험을 하기는 또 조금 그렇고, 그래서 여기 요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많이 추우면 안으로 들어가고요. 실험을 하려고 여기다 요렇게 하나 놔두고 있어요. 한 포트. 요래가지고 해볼 거예요. 요거 사장님은 어떤 분은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안 된다 그러고 이래요. 여기 핫태 떡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게 됐지만 아유, 카네이션 꽁꽁 얼었죠. 풀리니까 또 괜찮아요. 이렇게 풀려서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꽃망울 이렇게 이렇게 피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네요. 그리고 요런 거 백두산 갱이밥, 몽골 할미꽃, 홍학제비 요런 거 새로 사고 온 건데 활착이 잘 돼서 그냥 저 요렇게 월동시킵니다. 그리고 요런 아이들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월동시킵니다. 요렇게 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요거 무늬꽃다지. 요게 제가 봄에 사갖고 와가지고 이걸 심을 줄을 몰라가지고요. 바이솔 요렇게 이파리가 있죠. 이거 만지면 안 되는데 이파리가 하나 다 뜯어갖고 제가 이렇게 꽂았어요. 근데 삽목이 이렇게 잘 됐답니다. 이게 이렇게 보세요. 이게 2포트를 사갖고 와서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바이솔 꽂듯이 꽂았더니 이렇게 삽목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만 약간 좀 물러가지고 요건 한 포트 다시 갖다 심은 거예요. 가을에 작죠. 요렇게 꽃이 피면 이렇게 무늬도 있고 꽃이 피면 아주 예뻐가지고 어느 분 유튜브 영상에서 저도 보고서 요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게 월동이 된다는 설도 있고 안 된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도 정도까지는 이렇게 놔두고 제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1차로 이게 얼었다가 녹으면 있죠. 쌩쌩해져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무늬 꽃다지예요. 도끼와 드래곤은 작년에 제가 이거 월동을 시켰는데요. 잘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새로 한 포트 요렇게 사갖고 온 것도 포트 채로 요렇게 한번 넘어봤죠. 꽃이 똑같은가 싶어서 이렇게 한 포트 사갖고 와서 여기다 심어봤고요. 요거는 바위장대라는 건데 이렇게 얼어 있잖아요. 풀리니까 해동이 되니까 쌩쌩해집니다. 그런데 요렇게 얼었을 때는 만지시면 안 돼요. 만지면
부러지거나 해동이 됐을 때 하엽이 지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가게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 바이치들, 휴케라들을 이렇게 꽁꽁 얼었잖아요. 해동이 되면 괜찮아요. 휴케라가 요즘 많이 나와서 그런지 휴케라가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꽁꽁 얼었어요. 이게 해동이 되면 아주 감쪽 같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합니다요. 그리고 또 요런 거 보세요. 크리스마스 로즈인데 여기 여름에 하나 심어 놓은 건데요. 꽁꽁 얼었죠. 이렇게 얼음이 풀리니까 감쪽 같아요. 이 아이도 참 신기해요. 요것도 괜찮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있고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의아리들 꽁꽁 얼었잖아요. 해동이 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올 봄에 꽃을 2, 3개월 너무 예쁘게 피웠던 매화헐떡이에요. 분갈이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제가 분갈이 하는 식으로 분갈이를 하시면 분갈이 한 2, 3년 안 해도 돼요. 요거 매화헐떡이 올해도 그냥 분갈이 않은 채로 그냥 여름에 비 다 맞으면서 노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한 12월 말일쯤 되면 제가 이제 많이 치워주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꽃이 구정새고 나면 꽃이 그렇게 만발을 하거든요. 자, 요것도 요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분갈이도 않고 한번 분갈이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동이 되면 괜찮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렸어요. 저희 지역은 지금 서울은 영하 오늘 3도인데 우리 집은 아마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갔을 거예요. 더 추워요. 이렇게 산에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저희 집이 굉장히 추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너무 궁금하시는 분들 많아서 오늘 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유, 궁금하신가 봐요. 안으로 들어갈게요. 별가감인데요. 꽁꽁 얼었죠. 이렇게 해동이 되니까 이것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요거 게이비 붓꽃인데요. 요 정도 추위는 잘 견딥니다. 이 월동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 날씨는 제가 월동을 한번 이렇게 시켜보고 있답니다. 아이고 추웠어요. 사랑초, 폼폼 사랑초 겹꽃이에요. 이렇게 예쁘네요. 요즘 그 시클라멘이 저기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시클라멘 분갈이 요거는 문을 열어놔서 조금 추웠던가 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사랑초가 제가 낮에 환기를 좀 어제 열어놨더니 이거 보세요. 와, 입장이 이렇게 추워서 요거 보세요. 문을 열어놨더니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요쪽 문 바람 들어오는 쪽으로 있죠. 이파리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추우면 이렇게 돼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추워서 많이 졌네요. 여기 좀 사랑초가 여기에 추위를 좀 타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거 꽃대도 좀 저기 해내야 되는데 꽃대 관리할 시간도 없네요. 제가 그렇게 바쁜지 나가면 하루 종일입니다. 아침에 한 9시 몇 분 10시 이렇게 나가면 갔다 오면 막 5시 6시 이렇게 돼서 제가 꽃 관리하는 게 조금 좀 어려워요. 요새 이렇게 바쁜지 이렇게 해서 환기를 시켰더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얼른 빨리 이걸 뽑아내야 이렇게 새로 나옵니다요. 시클라멘 얘기하다가요. 시클라멘 얘기 다시 해볼게요. 시클라멘 분갈이 영상이 작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클라멘 요즘 너무 예뻐서 많이들 사시나 봐요. 요 영상 올해 찍은 영상은 10월 제가 찾아보니까 10월 29일 날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다 자리 잡았어요. 그날 몇 개를 해가지고 지인 언니들이 좀 가져가시고 이거 흔들어도 이제 이렇게 딱 자리 잡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고야 여기 이제 요렇게 분갈이 해 놓은 거요. 요렇게 요거 분갈이 해 놓은 거가 지금 오늘 4일인가 요렇게 됐어요. 이제 오늘 이제 가지고 가실 텐데요. 요렇게 저면 간수 통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힘은 조금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는데
분을 다 털고 분갈이를 하셔도 괜찮아요. 작년에는 12월 달에 제가 분갈이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추운데. 근데 올해는 이거 10월 29일을 했으니까 엄청 빨리 했죠. 그리고 요거 한 3, 4일 됐어요. 그리고 다 하고 이제 요거 하나만 안 했어요. 하나만 안 하고 요거는 이제 요 안 한 채로 지인을 갖다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분갈이 다 해서 달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 김포 지인님도 하나 드리고 우리 신우님도 드리고, 김포에 같이 계세요. 신우님 옆댁에 얼마 거리에 안 있는데 김포 지인님이 계셔서 거기도 갖다 드리고 딸도 하나 주고 이제 이러려고 제가 이제 요렇게 했는데, 분갈이 안 하고 만약에 많이 추워지잖아요. 추워지면은 상토, 용토 이런 게 물을 흡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얼어버리나 봐요. 이 추위가 올 때 이 끝이 다 이렇게 저것처럼 이렇게 시들어서 말라서 되더니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게 다 시들으면서 잎이 쭉쭉 꽃이 처지면서 잎장도 같이 처져요. 그러더니 그냥 한 보름 되니까 죽어버리더라고요. 냉해를 그렇게 입는데, 분갈이를 해놓으면 물을 주잖아요. 밑에 설령 물이 있다고 해도 물을 이렇게 빨아 올리잖아요. 빨아 올려갖고 필요한 만큼 빨아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갈이 해놓은 거는 세 화분에서 두 화분은 깨끗하게 털고 분갈이를 하고, 하나는 조금만 걷어내고 분갈이를 했어요. 근데 조금만 털지 않고 한 아이만 죽었어요.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올해 그 두 아이가 살아남았는데 여름에 잠도 안 자요. 그건 뭐 마늘액비나 이런 걸 제가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잠도 안 자고 8월 달부터 꽃이 피었어요. 그래갖고 언니들이 참 저도 신기했습니다. 원래 보통 이 시클라민이 여름에 잠을 자는데 여름잠도 안 자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꽃도 엄청나게 핍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제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분갈이를 하세요. 분갈이를 하시면 정말 오래도록 봅니다. 거의 뭐 한 8개월 이 정도 본 것 같아요. 작년에도 뭐 12월 달에 사갖고 왔지만 그 전에 하면 꽃이 핀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분갈이 하고서 5월, 6월 달까지 계속 꽃이 피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야지 했는데 여름잠도 안 자고 여름에도 꽃대를 올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분갈이 해놓으면 제가 그 흙배합 그렇게 하셔갖고 다 털고 한번 해보세요. 처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전혀 처지지 않거든요. 요렇게 며칠 동안은 그늘에 이렇게 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그늘에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물은 밑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또 이 저면간수 화분이 보기가 싫어서 그냥 이렇게 예쁜 분에다가 분갈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한 5일에 한 번 정도 저면간수를 하면 끄떡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보분들은,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요 저면간수 통에다가 이렇게 키우세요. 정말 수월해요. 그냥 물만 채워 놓으면 됩니다. 전 요거는 요거 물 관리가 여기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도 참 예쁘죠. 이렇게. 자, 시클라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분갈이 하시는 게 또 한번 보고 싶으시면 제가 하나 더 갖다가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이게 겨울꽃이라 참 이게 예뻐서 그런지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요. 카랑코에 요거 11월 23일 날 제가 데려왔는데 그때 분에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벌써 오늘이 열흘이 지났잖아요. 저희 집에 온 지가 아직도 분이 덜 말랐어요. 쌩쌩합니다. 입주해서 물을 제가 한 번도 안 줬어요. 거기 가게에서 물을 준 상태로 있는 상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물을 분갈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꽃이 요거 흙이 괜찮아요. 아직 견딜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꽃을 다 봅니다. 요대로. 그리고 분갈이를 정 하고 싶다. 이 플라스틱 분이 보기 싫다. 이러시는 분은 요것만 쏙 빼갖고 다른 분으로 옮기시고 바깥에만 채우세요. 흙을. 그러고 난 다음에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꽃을
분갈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이게 피려면 몇 개월을 펴요. 개화를 하기까지. 그런데 분갈이를 하면 이 아이가 개화가 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쁜 꽃을 보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합니다. 시클라멘하고는 반대죠. 시클라멘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날짜를 해서 물 주는 날짜를 제가 같이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물 주시기 바랄게요. 제라늄 9월 달에 제라늄 분갈이 하고 물 주기 한 달 했잖아요. 요것도 한 달 정도 한번 이렇게 해서 매번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분이 덜 말라서 저는 물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요거요. 오늘이 벌써 4일이니까 11일째입니다. 이게 하우스에서 요새 통풍 문을 좀 열어놓긴 하지만 그래도 못 열어놔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카랑코에가 단일 처리를 제가 이렇게 검은 봉지를 이렇게 씌워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 댓글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우스님, 단일 처리를 하라고 해서 카랑코에를 어두운 지하실에 내려놓았는데요. 11월 15일경에요. 언제쯤 환한 곳으로 다시 나오면 될까요? 이렇게 댓글에 달려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실에 그걸 어두운 지하실에 왜 갖다 놓습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검은 봉지를 씌워 가지고 저녁 한 5시 정도 되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요새는 한 5시 정도 어둠이 내리기 전에 검은 봉지를 씌워 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 한 9시 정도까지 씌워 놓는 거예요. 검은 봉지를. 밤의 길이를 낮의 길이보다 더 길게 어둠을 14시간에서 16시간 길이를 길게 해줘서 꽃망울을 맺히게 하는 거예요. 단일 처리를. 지하실에 갖다 놓으면 이게 죽죠. 엄마야, 난 진짜 큰일 나시. 아우, 난 많이 당황했어요. 얼른 제자리를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낮에는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많이 보여줘야 빨리 맺습니다. 제 거 한번 보세요. 단일 처리는 전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요. 요거 그 순자르기 해가지고 그 분갈이 할 때 있죠. 9월 달에 순자르기 해가지고 잘라낸 것들 요렇게 놔둔 거예요. 일부 다 나눔 드리고 놔뒀는데 요렇게 이제 꽃망울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햇볕이 많은 데에서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천천히 가 볼게요. 자, 아이고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아직 꽃망울이 안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햇볕이 많은 쪽에 먼저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햇볕은 많이 보여주시고 밤의 길이를 길게 어둠을 길게 주셔야지 꽃망울이가 빨리 생성이 돼요. 단일 처리하지 않은 거는 아직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카랑코에 키우시는 분들이요. 그래도 단일 처리 안 해도 잘 피어요. 이게 구정 세고 나면 이제 꽃망울이가 서서히 와서 구정 세고 나서 2월, 3월 정도 돼야 저는 꽃이 피어요. 단일 처리도 안 하고 여기 하우스가 추워서 그런지 빨리 피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답변이 되셨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풍노초 관리하고 키우고 굉장히 또 저기가 많으세요. 제가 풍노초 다시 데려왔어요. 이렇게 분갈이 한 영상이 잘못돼서 이렇게 다 요 종류별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영상 찍으려고요. 자, 풍노초 택배 받으신 분들은 요거 조만간 올려드릴게요. 집에서 택배로 온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좀 안정을 시킨 다음에 분갈이 하셔야 돼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꽃을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요렇게 있는데 이제 분갈이 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빨리 지나오느라고 어지럽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분갈이를 제가 그거 이제 한 아이인데요. 자, 보세요. 요렇게 근상으로 심는 거는 뿌리가 어느 정도 된 아이를 요렇게 심는데요.
저도 요만큼 올렸어요. 위에 그 위에 동그란 부분은 바깥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밑에 뿌리 요만큼 올렸습니다. 많이 올린 게 아니고 이거 정말 작아요. 근상으로 올리신다고 막 쑥쑥 빼올리시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뿌리가 굵지도 않아요. 근상으로 심게 될 만한 거는 근상으로 이렇게 심으시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돌출시키지 말고 이렇게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그늘에 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늘에. 추워요. 저 여기 베란다 정말로 굉장히 추운데 한 6도 7도 이 정도로 유지했어요. 어젯밤에도 난로를 저걸 켜놨어요. 마이너스 3도 내려가면 4도 내려가면 여기가 온도가 3도 4도밖에 안 나와요. 마이너스 4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하우스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5도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되려면은 난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방을 지금 했습니다. 꽃이 피고 있는 아이들 5도 이상으로 맞춰줘야지 꽃이 계속 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추워서 안 돼요. 요것도 분갈이를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오늘 한 4일 된 것 같아요. 별로 뭐 무리 없이 이렇게 잘 하고 있죠. 분갈이 하고서 물은 바로 줬습니다. 물은 바로 주고 아직 물 안 줬어요.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물은 별로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아직 안 줬는데 4일 됐는데 물 안 줬습니다. 아직. 분갈이 하고는 바로 줬어요. 그런데 아직 여기 겉에가 마르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하엽이 이렇게 지죠. 요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면 하얘집니다. 그리고 영양제 주나요 하는데 영양제 분갈이 하고 활착을 딱 할 때까지 영양제 안 줍니다. 영양제 주시면 또 누렇게 떠갖고 죽어요. 물만 주세요. 물만. 액비 뭐 이런 것도 주시지 마시고 일단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줄 때는 물만 주셔야 됩니다. 활착을 잘 할 때까지. 자,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고 나면 꽃이 막 피던 게 안 필 수도 있어요. 풍노초가 꽃이 안 핀다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자, 꽃이 어린아이도 꽃이 피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크다 보면 또 이게 또 안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갖고 오셔가지고 꽃이 없는 상태에서 분갈이 하셔가지고 영양제 가다를 주면 시퍼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꽃이 안 핀 상태에서 영양제 너무 많이 줘버리면 꽃 맺을 생각을 안 하고 성장만 합니다. 성장만. 어떤 분 그렇게 해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꽃이 안 핀다고. 잎장만 무성화돼요. 크기만 안 돼요. 그런 거 영양제 너무 주셔서 그래요. 그리고 영양제를 주실 때는 어떤 꽃이든지 이 풍노초에만 한한 게 아니고요. 어떤 꽃이든지 새순이 막 돋아날 때 있죠. 봄에 그럴 때는 영양제가 필요해요. 나무나 꽃이나 막 겨울 동안 잠을 자고 막 꽃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할 때 그럴 때는 영양제가 필요한데요. 너무 어릴 때 있죠. 요럴 때 요런 아이들은 이 흙 속에 영양제가 있어요. 제가 영양제를 주는 방식은요. 보세요. 요것도 이제 제가 파종을 씨를 뿌려서 이게 올라오는 건데요.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 흙 속에 기존으로 얘가 영양이 충분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영양제가 안 주고요.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영양제를 줍니다. 이게 8월 말쯤이나 9월 초에 파종을 했는데 10월, 11월 2달 영양제 하나도 안 줬어요. 이 흙 속에 있는 영양으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얘가 개화를 어느 정도 이런 게 다 막 올라오잖아요. 이 정도 개화가 됐다. 이제 영양이 좀 필요하겠다. 이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이 거의 다 없어졌겠다. 이럴 때 줍니다. 이럴 때 막 이제 이 꽃몽우리도 없어요. 이렇게 있을 때 영양제를 주잖아요. 막 자라기만 합니다. 꽃 안 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분갈이를 하고 너무 일찍 영양제를 주는 것도 꽃을 빨리 못 봐요. 늦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는 이렇게 꽃이 피어 있을 때, 활짝 필 때 이렇게 이럴 때 영양제가 줍니다. 그래야지 이게 개화 기간이 길어요. 피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질 때도 영양이 좀 필요해요. 만개를 해가지고 요거 에버글로우인데 분갈이 하니까 꽃이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이 꽃몽우리가 있잖아요. 꽃몽우리가 올 때 그리고 분갈이를 해서 한 달 지났을 때
요거 영양제 아직 안 줘요. 왜냐면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영양제 줄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셔야지 됩니다. 영양제 가다 하면 꽃몽울이 안 맺힙니다요. 그냥 분갈이 하시고 바로 영양제 막 올려 놓으시는 분 계시는데 바로 한두 달, 그래서 한 달 지나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그게 잘 몰라서 막 이제 어린 새싹이 막 올라올 때 있죠. 그럴 땐 한 번 정도 주면 괜찮아요. 새싹이 막 올라올 때. 그런데 고를 때 한 번만 탁 주시고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그 새싹이잖아요. 새싹인데 이게 아직 잘 자라질 않잖아요. 잎이 작잖아요. 요럴 때 작을 때는 한 번 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꽃대를 물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꽃대가 딱 물고 올라와서 꽃이 개화를 할 때, 그럴 때 줍니다. 한 번 정도는 줘도 괜찮아요. 너무 가다하게 주는 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게 가을에 막 이제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면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됐는데요. 한 번은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또 키웁니다. 너무 또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꽃이 늦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꽃망울이 오잖아요. 꽃망울이 와서 꽃이 개화를 할 때, 그럴 때부터 영양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양제는 어떻게 주느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주시면 돼요.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저 이거 제라늄들이요, 꽃이 아직 많이 안 피기 때문에 영양제를,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주긴 했어요. 저도 올려주긴 했는데 뭐 별 올려줬는지 뭐 어쩌는지 표시도 안 나요. 그래서 꽃이 많이 개화를 아직 안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늘액비 정도 주고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키우고만 있습니다. 잎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 또 꽃이 또 늦게 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우는데 영양제 너무 가다하게 주지 마시고요. 잎만 무성하게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꽃이 올 수 있게끔 적당하게 해서 키우세요. 웃자라지 않게 그냥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이어카우스였습니다.